또 마감된 학생부의 세특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활동을 볼 필요가 있죠. 그 여러 다른 활동들을 이 세 개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 활동은 왜 했고 그 활동은 어떤 것을 주로 한 것인데 무엇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따져가면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활동을 보다 보니까 왜 그걸 했는지도 있고 어떻게 했는지도 있어. 근데 무엇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없다. 그러면 다음 학년 때, 돌아오는 학년 때 그 영향에 해당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되잖아요. 되셨죠? 그러니까 왜 이걸 했고 왜 이걸 했는지도 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있는데 무엇에 영향을 줬는지는 없다. 그러면 그 무엇에 영향을 준 것이 없다는 것을 다음 학년 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든 활동을 할 때 저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왜 하는지, 이 활동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은 무엇에 영향을 주는지까지 있어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혹시 관심사를 찾을 수 있다면 이때는 무엇이 관심이 있었구나. 이때는 무엇이 관심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관심사를 살펴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게 될 수 있겠죠. 되셨죠? 네.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애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마감된 학생부를. 입시 안 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뭐 좋아하는 애 같아?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입학사정관은 우리 애 모르잖아요. 부모님들이 보시면 또 관계가 좋으신 학부모님들일수록 뭘 하고 싶어 했는지를 알거든요. 그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저게 다 떠올라요. 근데 그걸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걸 좋아하는 애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을걸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게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남한테 보여주긴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글로리아님 3월에 볼 수 있어요. 3월에 볼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3월에 보실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후에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요? 오늘 한 것 좀 아시겠어요? 한 번 더 보시면 되죠, 뭐. 한 번 더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모르시면 또 어때요? 나중에 또 할 건데. 나중에 또 하시게 될 텐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두 개라도 그리고 저런 세계가 있다는 걸 좀 아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저런 세계가 있다니 엄청 많은 분들께서 그런 거였으면 좋긴 하겠는데 우리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얘네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더 마음에 드세요? 기왕에 10시 넘었으니까 그냥 오늘 준비한 거 다 합시다. 오늘 기왕에 10시 넘었으니까 준비한 거 그냥 KHN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어떤 보고서를 써서 냈잖아요. 수행평가를 해서 냈어요. 근데 그게 그 이후에
무엇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하게 된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개념을 하나 배웠어요. 그 개념을 배운 다음에 그것이 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러니까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학년 때 동아리를 했어요. 동아리를 했는데 실험 동아리를 했단 말이에요. 실험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실험은 좋은데 내가 이론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2학년 때는 그 이론을 좀 더 할 수 있는 분석 동아리를 한다. 또는 공부 동아리를 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또 이제 학종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있잖아요. 그럼 그 결과로부터 다음 무엇인가에 영향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연관성이라고 하는데 그 연관성이라고 하는데 그 인과성이나 연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웅님은 아래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최진웅님은? 다른 분들은 또 어때요? 어떠세요? 위에 거랑 아래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물론 이제 동국대에 또 위에 내용이 좋아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돼 있고요. 햇달맘님께서도 되게 잘 보시고 계시기도 하네요. 자, 제가 네모를 쳐드릴게요. 요거 하고요. 요거하고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이세요? 위랑 아래랑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위랑 아래가 지금 제가 빨간 거랑 파란 걸로 이렇게 네모를 쳐놨잖아요. 네모를 중심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자율활동이에요. 자율활동. 자율활동인데 자율활동에 동국대가 이 두 개를 놓고 평가를 해줬어요. 어떻게 평가를 해줬냐면 위에 거는 학생 개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라고 표현을 했고요. 밑에 있는 친구는 자기 주도적인 역할이나 참여 내용이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고 계기로 삼고 다짐해보고 끝이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친구는 보고 작성하고 발표했고 필요함을 주장했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할 때도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그 생각한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결과물에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학종 가이드북을 보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친구는 그냥 학교 행사가 나열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친구는 개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갖고 생각을 좀 많이 해두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이게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읽으면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율활동 어떤 부분을 평가하시나요? 2022학년도부터 글자 수가 500자로 축소되면서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 마감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묻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묻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쵸? 같은 자율활동을 하고 나서도 보고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이번 자율활동에 어떤 것들을 느꼈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특히 담임이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생각을 해두시고 여러 대학의 학종 안내서를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점,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